임실 지역에 최근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중금속 함유 검사 결과에 따라 토양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의 KTX 신설역 유치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이번에는 김제역을 KTX 정차역으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읍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세운동 재현 등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군이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적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실 지역에 최근 입주한 오염 토양 정화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화 중인 토양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토양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임실 지역에 입주한 토양 정화업체인 주식회사 S업체 관계자들이 전북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임실 군민들이 제기한 수질 오염에 대한 차단 시설을 완비하고 무허가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오염 토양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설의 위치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오염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실군과 협의 후 정화시설 외부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여 행여 율치천이 범람하더라도 절대 오염 토양이 시설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 발생 지역이었던 만큼 임실군에서도 조속히 하천 정비를 하여 수해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 임실군 관계자도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갖고 임실군의 승인사항을 지키지 않은 변경 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염토양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이 검출되면 반출 요구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신고된 오염 토양은 지금 석유계 총 탄화수소라고 TPH 자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면 반출 조치라든지 그 토양보존법에 정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반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 등록 처분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지정환 홀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토양 정화업 변경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수질오염 예방시설을 보완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임실 군민들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김제시의 KTX 신설역 유치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준배 김제시장이 이번에는 김제역을 KTX 정차역으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KTX역인 익산역과 가깝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는데 열차 이용의 공공성 부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까지 김제역에는 KTX 일반 열차가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가 더는 김제역에 정차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부선 KTX 일반선보다 호남선을 대폭 줄이면서 김제시가 피해를 봤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호남선의 경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일반선로 KTX는 익산역에서 끊겨버렸기 때문에 KTX 김제역 정차를 빼앗아가는 불공정한 행정을 한 것입니다. 박준배 시장은 열차 주 고객인 노년층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익산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KTX 무정차로 인해 김제역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게 된다면 김제시가 전북 서부지역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아 새만금과 연계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TX가 끊기기 전 부안 등 전북 서부지역 교통 중심지 역할과 김제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제역을 KTX 정차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박준배 김제시장. 최근 KTX 신설역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박준배 시장이 던진 승부수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태인 만세운동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인데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만세를 외칩니다. 일본군이 쏜 총에 학생과 시민들이 쓰러지지만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1919년 정읍 태인에서 열린 독립 만세운동 재현 현장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년 동안 AI 등 가축 질환 발생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이번 행사를 시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기존 한 곳에서만 진행됐던 재현이 세 곳에서 펼쳐집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 등 재현 프로그램과 함께 항일 민족운동 중심지 재조명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과 태극기 나눠주기 등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기미 독립선언서의 릴레이 낭독과 태극기를 손에 든 참석자 모두가 면 중심지를 행진한 후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올해는 특히 전문 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과학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막극이 펼쳐집니다. 정읍 지역에서는 역사 바로 알기 행사도 열립니다. 충효 오는 3월까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읍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 전시장이 정읍이나 이웃의 학교로 치면 한 3칸, 80평을 만들어 조성해 주면 제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다 홍보도 하고 해설사 역할도 하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리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창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고창군은 독립국악당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역 청소년 대표 33명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고창 모양합창단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기념식 이후 독립국악당에서 군청광장까지 만세운동을 진행하고 판소리와 무용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이 진행됩니다. 정읍시 경찰서는 고객차를 청소하다가 고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세차장 종업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종업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정읍시 세차장에서 손님 차량을 청소하다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손님이 A씨에게 따져 묻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갑 분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세차장 주변 폐쇄 회로 TV를 분석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세외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기존의 재산조회로 보이지 않는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재산 파악 등 고질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입니다. 부안군은 오는 3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적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격해 조세 정의 실현과 군 재정의 중요한 세입원 가운데 하나인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버려진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고쳐 저소득 계층과 청년, 신혼부부와 귀농 귀촌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올해 1억 원을 투자해 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19일까지 빈집이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금액은 의료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진료검진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이너뷰티 식품 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너뷰티 식품은 남원시가 먹는 화장품을 테마로 공모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농산물을 활용한 이너뷰티 식품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공장 운영과 관련된 제품 개발과 브랜드화 지원, 홍보 마케팅을 시행했습니다. 이너뷰티 식품 가공공장은 주천면 용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삼을 원료로 하는 GMP 가공시설과 조각과일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이너뷰티 식품 가공공장을 준공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 농산품의 우수성 그리고 이걸 원료로 한 식품의 다양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버려진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라는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고쳐 저소득 계층과 청년, 신혼부부와 귀농 귀촌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주거 공간 등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올해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 7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13일까지 빈집이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가 폐농약병과 농약 봉지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금고 김제시 지부 등 19개 읍면동 새마을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해 폐농약병과 농약봉지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김제시 새마을회에서 1년 동안 모은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20여 톤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해 재활용 자원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폐농약병 수거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왕솥밭 공동체 정원의 텃밭 50개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한 곳에 8제곱미터 규모로 1년에 12,800원을 내면 됩니다. 텃밭은 일반 텃밭 40개와 배려 텃밭 10개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일반 텃밭은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배려 텃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은 완속밭 공동체 정원이 있는 정읍시 공동체 협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안군 부안읍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을 희망지기를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119 긴급출동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선발된 119명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마을희망지기는 거동 불편자 등 마을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안읍 관계자는 이번 마을희망지기 구성을 통해 부안읍의 인적 안정망 구축이 더욱 공고해져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부안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농생명식품산업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고창군은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통해 한반도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 고창구현을 목표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창군의 농업, 농촌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5개년 농업, 농촌의 비전과 전략, 부문별 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에코 황토배기 쌀 플러스 브랜드 육성과 식품 전문단지 활성화, 농업인 보험료 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투어패스 로고와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음 달 3일까지 캐릭터와 로고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평가는 전북 투어패스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과 독창성, 친밀성과 활용성을 중점으로 온라인 일반인 심사와 전문가 심사로 진행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대상은 캐릭터 부문 200만 원, 로고 부문 100만 원이 전달되며 선정작은 전북 투어패스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SNS 축제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합니다. SNS 축제 서포터즈는 오는 10월까지 부안 마실축제와 곰소젓갈 발효축제 등 부안군 대표 축제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로 SNS 활동과 취재가 가능한 사람이면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며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부안군 자체 심사를 거쳐 3월 18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날씨는 봄이 온 듯 따뜻하지만 공기의 질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의 농도가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먼지 현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렇게 먼지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씨는 더욱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다소 잔잔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앞바다 최고 1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충청도 2도, 전남과 경북 4도 등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낮에는 14도 내외로 오르면서 기온이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흐려져서요.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